안녕하세요, 정훈 아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설계 분쟁 대처하기 3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라고 영상 장비를 후원해 주신 전상훈 건축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찍을 때는 모르겠는데 1편, 2편, 3편 이렇게 합치니까 1시간 정도가 넘네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 1시간 동안 그냥 쉼없이 막 떠들어서 그런지 말이 꼬이고 이상한 사투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시더라도 자막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심을 담은 영상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 영상부터는 기다리시던 시공 관련 영상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공하시는 건축주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화이팅! 여덟 번째 사례는요, 설계 계약을 하고 50%를 지급을 했는데 설계 중에 건축주가 까다로워서 설계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건축주님들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컨설팅을 포기하거나, 제가 건축주님하고 그 설계 건축사님한테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계 건축사님이 못하겠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는데요, 인터넷으로 건축주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물론 제 블로그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셨겠죠, 지역 건축사 협회 소개에서 설계 계약을 아주 저렴하게 했습니다. 1,400만 원. 대부분 소개로 받으면 싸게는 하죠. 그렇죠? 1,4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50% 7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허가 후에 주는 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대부분 좀 위험한 건축사님들이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 50%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5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험합니다. 유튜브에서 가르쳐 드린 대로 계약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건축주님이 가도면을 받았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건축주가 계속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요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은 매번 안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달라는 대로, 건축주님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기만 하고 서로 시간만 보내면서 감정 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 서류들을 달라고 하면 추가 설계비를 줘야 한다고 하고, 매만 건축주님이 뭐 좀 달라,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추가 비용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못 준다고 건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사님이 건축주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 설계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온 거예요. 건축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보통 이제 지역 건축사 사무소 소개의 경우는 협회 일만 열심히 하시고 설계 업무를 잘 못하고 주 업무를 감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리는 지역 건축사 협회 소개를 받아서 지역 건축사 협회 소속의 건축사하고 감리를 계약하는 게 좋지만, 설계는 실력 있는 건축사가 좋습니다. 소개받는 것보다는 실력 있는 건축사를 찾으셔야지, 그냥 아시는 분 통해서 그냥 지역 건축사 협회 건축사라고 해서 소개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허가빵일 수가 있단 말이죠. 허가빵 수준의 도면으로 저렴하게 허가만 빨리 승인받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지식해요. 그리고 구시대적이에요. 이제 건축주를 되게 하대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님이랑 많이 부딪히는데요, 이 경우는 설계를 포기한다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온 거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미 계약 700만 원 줬기 때문에 700만 원 이상 업무를 했고, 건축주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많은 업무를 해서 손해가 많으니까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달라는 내용 증명입니다. 2달 동안 계속 도면 변경을 협의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것이 6차례 정도 되고, 그리고 건축주님 변심이 많았고 건축주님이 법을 넘어선 요구도 많이 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내용 증명이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알뜰하게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이제 건축주님이 저한테 자문을 요청하신 건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7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역
건축사협회 소개의 건축사기 때문에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건축사협회에서 상당히 태클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조직적으로 좀 공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실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건축주가 잦은 설계 변경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 법적을 벗어난 것도 요구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상호 상당히 지금 감정이 막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계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잘 설득해서 상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건축사님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봐야 되는데, 건축주는 뭐 700만 원을 다 돌려받아서 여태까지 시간을 다 허비했고 건축주님도 손해죠. 그리고 700만 원어치 도면을 제가 받아갖고 그걸 따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700만 원을 다 돌려받고 싶어 했는데, 건축사님은 또 그간에 이제 손해가 있었으니까 700만 원 외에 300만 원을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 감정이 너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건축주님도 설득을 하고 건축사님도 300만 원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제가 받으려서 상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그냥 합의하는 거, 그냥 건축주님이 700만 원 손해보는 걸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사님하고 2천만 원의 설계 계약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셔갖고 지금은 이제 준공까지 다 나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례인데요. 건축 허가 후에 잔금을 지급을 했는데 착공 신고나 사용 승인 신고를 비협조적으로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저도 많이 당했고요. 감독하면서 많이 당했고, 건축주님들이야 세고 셌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냐면,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 50%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계약금 50% 지급을 하고, 건축 허가 승인 후에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 허가 승인 후 바로 착공을 못하고 1년이 지나서 겨우 건축 자금을 확보하고 그 시공사 선정하고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미 설계비는 다 준 거죠. 계약하고 50%, 그리고 허가 승인 났을 때 50% 주고, 그 설계비가 0원이죠, 0원. 남은 게.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착공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감리를 다른 건축사 사무소랑 계약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착공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사님이 건축주님한테 저는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까 저는 끝났고요. 제가 감리를 하게 되면 착공 신고하고 사용 승인 신고랑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는 건데, 감리를 다른 건축사 사무소랑 했기 때문에 그 건축사님한테, 감리 건축사님한테 착공 신고랑 사용 승인 신고를 해달라고, 그쪽 업무를 봐달라고 해라. 나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황당하죠? 누가 해야 될까요? 예. 네, 건축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설계는 이제 건축 허가가 승인이 되면 끝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 업무하고 준공 업무는 별도라고 생각을 해요. 관급 공사, 정부공사들은 허가가 나고 허가도서를 제출을 하면 끝나요. 그 이후에는 감리건축사하고 시공사가 인허가 업무를 합니다. 근데 민간공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착공을 하려면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계, 감리 서로 미룹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리와 설계가 서로 협의해서 누가 주도해서 신고할 것인지를 협의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주로 감리자가 신고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설계자 업무를 설계자가 하고, 감리는 자기 업무만 합니다. 용역이라고, 감리는 나 용역이니까 설계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죠. 서로 미루니까 세움터라는 게 생겨가지고 설계자도 감리자도 시공자도 각자 인허가 서류를 작성을 해서 세움터에 올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설계자가 나는 이미 계약 업무가 종료가 됐으니까, 설계 업무가 종료가 됐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배째는 거예요. 이런 건축사님들 대부분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감리도 못하겠다, 설계자도 못하겠다. 그럼 누가 해? 착공 신고를 건축주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해야죠. 그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제3조 계약의 범위에 공사 완료 도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갑가을이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 방법에 착공 신고 시
사용 승인시 지급 비율이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착공, 준공 업무를 봐달라고 하면 되는데 표준계약서가 아닌 뭐 간이계약서로 체결한 상태면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허가관청에 가시면 신고된 표준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정보공개 받으셔갖고 표준계약서로 왜 신고를 우리가 계약한 걸로 신고 안 하고 왜 다른 계약서로 신고를 했는지를 건축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에 신고할 때는 표준계약서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간이계약서로 자기네들이 만든 계약서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건축주님 막도장 찍어가지고 표준계약서를 관에다가 허가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막 협의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뭐 좀 봐달라라고 하는데 잘 안 봐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사용 승인 시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뭐 준공도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인허가 접수에 좀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못 하신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설득해서 건축주님도 설득하고 해서 100만 원 더 드리는 걸로 하니까 건축사님이 그때서야 착공 접수하고 사용 승인 접수,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그리고 준공도면 작성까지 마무리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합의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하셔야 돼요. 계약할 때 제발. 제가 보기에는 설계 건축사님이 허가 접수부터 해서 착공 접수 그리고 사용 승인 접수 그리고 사용 승인까지 설계 건축사님이 주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하실 때 꼭 사용 승인 접수까지 사용 승인 그 필증까지 받는 것까지 건축사님이 다 진행을 해달라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땀이 좀 막 납니다. 건축 허가 후에 도면이 너무 부실해서 보완 요청 설계를 했는데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 아직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건축 허가는 대충 해서 접수하고 공사 전까지 공사용 실시 설계의 도면을 완성해서 그 건축주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완성된 도면을 그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요즘에 건축주님이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려서 건축주님한테 주시고 이걸로 시공사랑 협의해서 공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나쁜 건축사님들이 많습니다. 도면은 정말 잘 그려져야 됩니다. 공사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작성이 돼야지 시공자가 그거를 보고 작업자들이 그 도면을 보고 그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게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터넷으로 건축주님이 여기저기 알아봐서 나름 괜찮은 건축사와 설계 계약을 했고 뭐 인상도 좋고 응대도 잘하시고 실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셔가지고 알아서 잘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맡겨갖고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한테 견적을 받으려고 도면을 주니까 시공사에서 그 도면으로는 절대 견적을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견적을 못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시공사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건축사님한테 시공사에서 이 도면 갖고는 시공사 견적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자문을 요청하신 건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도면을 봤어요. 도면을 봤는데 정말 너무 부실해서 이건 뭐 거의 새로 도면을 작성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주 기본 도면만 있고 뭐 대부분의 마감 자재들은 다 건축주 지정 마감 그리고 그것도 표기가 안 돼 있어 갖고 뭐 어떤 마감재를 써야 되는지 심지어 외장재도 건축주 지정 마감이에요. 그 외장을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색감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단면도에도 치수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이 도면으로 시공자가 어떻게 견적을 뽑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자문 요청하셨으니까 물론 자문 비용 받고 제가 수정할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건축주한테 보내드리고 이거를 건축사님한테 수정을 요청을 해라라고 자문했는데 수정 비용을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비에 건축사에서. 아니 설계가 잘못된 건데 그거를 건축주가 좀 수정해달라고 한 거를 왜 그 돈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고 아주 당연한 건데 보완해달라는 건데 그리고 건축주가 아직 지금 착공한 게 아니라 그 허가하고 이제 시공사 선정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시설계 손해배상 보험증권이 건축주님한테 없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면은 이거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착공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건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면 뭐 준공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시공을 했다. 여태까지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자기가 여태까지 설계한 것들 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다 시공사랑 계약 잘하고 견적 잘 받았고 그리고 공사 다 했고 여태까지 뭐 건물이 뭐 문제 생긴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지금 건축주님이 이상하게 그 도면이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 자문해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 시공사도 실력이 없어서 그 능력도 안 되는 거라 도면도 못 봐가지고 도면 그 건축비 많이 받으려고 도면에 뭐가 빠졌다고 막 해서 공사비 많이 받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폄훼까지 하고 저도 나쁜 놈, 시공사도 나쁜 놈, 건축주는 또라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시공사랑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됐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황당한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건축사들, 시공사가 있다니까 건축주가 한번 5군데다가 또 뭐 다시 또 보내가지고 견적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뭐 대충 뽑아준 데가 있었는데 대부분 뭐 그냥 뭐 평당 얼마에 뭐 추가 비용 별도, 도면에 별도 뭐 이런 게 단서 조항이 견적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추가 비용 별도라는 거, 건축주 지정받고 뭘 해달라 그러면 추가가 되니까 돈 줘야 되겠죠. 그리고 도면에 없는 것들은, 도면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은 다 추가 비용을 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건축주님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주가 지금이라도 도면을 보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어떻게 시공할 건지 자리를 선정하고 마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가지고 도면을 다시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공사용 도면을 작성을 하자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허가사항에만 문제 없게 내용물만 바꿔가지고 하자. 또 이제 법적인 사항까지 뭐 칸막이 조정하고 막 그러면 건축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그 시공사가 견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사용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합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건축사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공사할 수 있는 착공 도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건축사한테 제공을 했어요. 근데 건축사 입이 떡 벌어진 거지. 와, 뭐 도면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 도면 가지고 이제 시공사한테 견적 받아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큰 문제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부산에 있는 분이, 제가 이제 감독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멀어갖고 못했는데 그렇게 도면만 수정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면이 부실한 상태로 그냥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사한테 밥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피할 수 있겠죠. 이런 분쟁을. 자, 뭐 첫 번째로 뭐 종합적으로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설계 계약을 했는데 도면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설계,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계획 설계를 받아서 계획 도면이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을 하면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는 된다고 했다가 허가 때는 안 된다? 이런 분쟁을 피하려고 하면, 이런 피해를 안 받으시려고 하면 계약한 다음에 평면, 인면이 확정이 되면 건축사님한테 담당 구청, 시청, 주무관한테 가셔갖고 이 도면으로, 이 평면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사전 검토를 받으면 그런 분쟁을 피하실 수 있고 그런 피해를 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설계 변경비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거를 피하려면 뭐예요? 허가 받을 때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수준으로 허가 때 제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면 대충 그려서, 일단 법을 피하기 위해서 대충 그려서 허가를 접수를 한다고 하면 특약사항으로 나중에 차후에 설계 변경을 새로 해서 들어갈 때는 설계 변경비를 안 받겠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면 서로 싸울 일은 없고 분쟁이 없겠죠. 그렇죠? 피해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허가는 다른 건축사 사무소로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갔다? 명의도용이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한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은 계획 설계 당시, 계약하기 전에 건축사님의 사업자 등록증하고 건축사 면허증 사본을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이 건축사가 아니면은 계약을 안 하면 이런 분쟁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렇죠? 피해를 피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설계가 부실해서 공사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혹시나 모르니까 착공 때 실시설계 손해배상 보험증권을 꼭 받으시고, 비상주감리 손해배상 보험증권을 꼭 받으시고, 그렇죠? 그럼 피해가 나더라도 보완할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이걸 피하려면은 설계를 개판으로 대충 그리는 사람하고 계약을 안 하면 분쟁도 안 생기고 이런 피해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설계하고 시공을 턴키 공사 계약했다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계약 변경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지연됨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안 받으시려고 설계 시공으로 턴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돼요.
간단하죠?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걸 계약을 하더라도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해서 설계 계약 따로 하고 시공을 따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피해를 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설계비만 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해서 턴키 계약하면은, 계약금을 너무 많이 줘야 되잖아요. 설계비 3천만 원인데, 계약금 8천만 원, 턴키 계약금 8천만 원 줘보면은 5천만 원은 차이가 나는데, 계약 해지하게 되면은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예 턴키 공사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설계 계약하고 시공 계약하고 따로 분리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계약도 안 했는데 설계 승인을 받고 설계비를 청구한다? 이걸 피하시려면 계약을 하고 설계를 진행을 하셔야죠. 그쵸? 확실하게 계약서를 쓰고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하게 되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고 분쟁을 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 계약을 하고 설계 계약금 50% 지급하고 설계 중 건축주가 까다로워서 설계를 포기한다. 이거는 뭐냐면 계약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계약금은 설계비는 20%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건축주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계약을 하고 설계를 진행하시지 마시고 계획 설계를 받으시고 도면이 마음에 들었을 때 설계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은 20% 이상 주지 마시고 많이 주면은 다 딴 데 쓰니까 20%만 주시고 제가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대로 나눠서 설계비를 지급을 하시면 이런 상황을 안 겪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건축 허가 후에 잔금을 지급을 했으나 착공 신고 및 사용 승인 비협조한다. 그러면 이거 설계 계약할 때 특약으로 착공 신고하고 사용 승인 접수하고 이거 설계 건축사님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취합해갖고 관에다가 세움터에 신고를 해주는 걸로 특약을 넣으시면 이런 분쟁이 없겠죠? 그쵸? 예, 그리고 이런 피해도 입지 않으시겠죠? 그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후에 도면이 너무 부실해서 설계 보완 요청을 했으나 거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계약할 때 건축주님 요구사항을 요청사항을 설계에 다 반영해달라고 설계 계약할 때 설계 계획 설계 받을 때부터 미리 특약사항으로 다 적어서 넣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고 분쟁이 안 생기고 피해를 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작년에 찍은 걸 보면은 그 설계 계약서 작성 요령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해야지 설계 분쟁을 피하고 건축주가 갑의 위치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설계를 하시고 좋은 건축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길었죠? 예, 아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분쟁을 피하고 피해를 피할 수 있는지 잘 메모하셨다가 이런 황당한 경우들을 안 겪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오시면 정보들이 많습니다. 건축주님이 아셔야 할 정보들이 많고요. 그리고 건축주 모임 카페가 네이버에 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하시면 건축주님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아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님만 가입하실 수 있고 제대로 가입 신청을 해 주셔야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